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2살짜리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친정복이 지질이 없어 시댁복이라도 좀 있었으면 간절히 바랬는데 결국 친정복 없는 게 정말로 재수가 없는 게 맞는 건지 시댁까지 재수가 없게도 복불복에 최하에 걸려버리고 만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친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고아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기 혼자서 책가방도 제대로 싸지를 못했던 어린 8살짜리가 그 시절 옆에 부모라고 부를 사람 하나 없이 완전한 고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중 어머니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던 돈 2억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오게 된 제가 살던 집이 있었고 부동산이나 재산 관리를 할 수 없었던 저는 급하게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유일하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외할머니 뿐이었거든요. 혼자 사시며 남편을 잃은 엄마를 늘 불쌍하게 여겼던 할머니는 그런 딸을 또 잃어버리니 정신을 도무지 차릴 수가 없었고 저는 겨우 8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정신줄을 놓으려고만 하는 할머니가 어떻게든 내 옆에서 오래도록 살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물심양면을 다해 간호하고 보살펴드리고 그렇게 저 혼자서 후라이팬에 계란을 굽는 법도 배우고 집으로 걸려오는 어른들 전화를 받는 법도 배웠습니다. 뭐든 저 혼자 해내야 하는 일이었기에 서투면 서툰 대로 무지막지하게 혼이 났고 혼이 나면서 또 혼자 배우고 터득하게 반복했어요. 고생한 것이 너무 많았지만 엄마가 보고 싶은 것보다도 당장 내 옆에 할머니라도 안 계시면 난 진짜 내 곁에 어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애어른이 된 저는 더욱 독립적이고 또 하나 있는 할머니를 잘 모시고 사는 소녀가 되어 있었고 할머니가 고2 때 돌아가시던 날 혼자 얼마나 울면서 제 손안에 쥐어진 가족들의 모든 통장과 할머니 영정사진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건 나한테 주지 않아도 되니까 얼굴이라도 좀 비춰주면 안 되는 거냐며 먼저 떠난 가족들을 싸잡아 얼마나 욕을 했던지요. 18살짜리 애 속에 한이 가득해서는 눈물이 나왔다가 화가 나서 울분을 토했다 하는데 저 스스로도 제가 너무 무섭고 비참한데 제 주변의 사람들은 오죽했을까 싶더군요. 혼자서 대학을 갔고 부모님과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학비를 충당하며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고아인데 이런 내가 살아남으려면 돈이라도 수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은 학비로 쓰되 내가 벌 수 있는 만큼은 알바를 하든 장학금을 벌든 해서 모아놔야 한다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했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회사에 취직해서 경제활동을 하며 그간 또래 애들이 사는 귀걸이 하나조차 마음 편히 사볼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자린고비 마냥 아껴 쓰면서 돈을 모으고 살았습니다. 이대로 평생 내가 쭉 혼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한순간에 일을 하지 못하고서 불구가 되어 방구석에 혼자 쪼들리다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자주 했거든요. 그렇게 끝없이 혼자 남겨졌다는 두려움이 알게 모르게 제 일상을 꽉 휘감고 있던 30 초반에 극적으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연애할 정신이 어딨냐는 정신 승리를 하면서 세상에 철벽을 치고 살던 제가 맥주 한잔 사먹는다고 자주 가던 편의점의 사장이었죠. 이성으로 서로 눈이 맞았고 오래도록 남편을 거부했지만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야 그 편의점 근처에 살고 있었지만 남편의 집은 저희 동네와 거리가 많이 멀어서 주로 남편이 어느 쪽부터 저희 집 혹은 제가 남편의 편의점에 가서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일도 여러 번 도와주고 또 시어머니도 자주 만났습니다.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남편이 일하는 편의점으로 가끔 찾아오곤 하셨던 어머니는 그렇게 오셨다가 남편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던 저를 자주 목격하셨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고 괜히 할 일 없이 남의 영업장에 들어와 놀고 있는 여자로 보지 않을까 싶어 걱정도 되었는데 생각보다 저를 참 예뻐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바쁠 때에는 급하게 알바도 대신 서주었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편의점이 여러 개라서 번갈아 가며 매장을 맡느라 평소에 전화가 늘 불이 나는 편이었는데 그런 남편 옆에서 일을 도와준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먼저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쁨 받고 인정받는 듯한 그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때부터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봤어요.
시어머니가 예뻐해 주시니 우리 엄마 혹은 할머니를 뵌 것만 같아 어른의 웃음소리가 그저 좋았고,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 두 말 않고 무조건 한다며 1초 만에 바로 칼대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의 집안 사정이었죠.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때 저의 가정사에 대해서 남편에게 먼저 미리 털어놓았어요. 내 가정사를 듣고도 나를 좋아라 해줄지, 정말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다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줬고, 제가 부모님 없이 외롭게 살아왔던 것에 마음이 쓰였는지 곧장 결혼하자는 말도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고비는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잘 키워놓은 아들을 친정이 없는 고아한테 장가를 보내야 한다면 싫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더군요. 그래서 혼자 시어머니 앞에서 정식으로 결혼 얘기를 드리고 저의 가정사에 대해서 고백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의외로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라는 말을 듣고도 상당히 침착하셨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마찬가지로 혼자 살아오면서 집도 있고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회사도 다닌다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참 행복하실 거라면서 저를 아껴주는 모습을 보이셨죠. 그날 저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몇 년 만에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름 하자가 있는 집안이었어도 축복을 받으며 한 결혼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짐되기 싫어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신혼집을 사는데 보탰었어요. 돈 3억 4천 정도였으니 결혼하면서 여자가 들고 오기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착착 잘 진행이 되어 이제는 결혼 생활을 잘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그때 이중인격의 인간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요. 결혼을 누구보다 축하해주고 저를 예뻐라 가엾어라 해주셨던 저희 어머니가 글쎄 결혼과 동시에 저를 며느리가 아닌 야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없는 단 둘만 있을 때만요. 남편은 편의점을 저녁까지 맡아서 보느라 저보다 퇴근이 늦었고, 그래서 제가 집에 먼저 와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저랑밖에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이 집을 해오는데 돈을 절반 이상 썼다고 하더라도 명의는 내 아들 앞으로 좀 해줬으면 해. 우리가 고아인 애를 집에 들인 건 그만큼 재수가 없고 불운한 애를 감싸 안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는 건데 그만한 대가 정도를 지불은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명의는 네 남편 앞으로 바꿔라. 라고 말입니다. 남편이 제 돈이 훨 많이 들어갔다며 제 명의로 하라는 것을 제가 꾸역꾸역 남편과 함께 살 집이니 같이 하자면서 공동 명의로 바꿔놓았더니만 시어머니가 뒤늦게 찾아와 한다는 말이 남편의 명의로 싹 다 바꾸라는 것이라니 놀란 바람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야, 넌 어른이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야, 너네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운 거야? 아, 부모가 없으니 이런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어른들도 저에게 고아가 되고 난 후 그렇게까지 독하게 말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셔서는 이렇게 말을 걸어오니 겁에 질려버리고 말았죠. 충격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하려다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뜻대로 명의를 변경해줬습니다. 고아 며느리라서 어머님이 탐탁찮을 텐데 이런 돈 문제와 명의 문제로 더 미움을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줄곧 남편이 비록 작은 편의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지만 엄연히 사업가라면서 네가 아무리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벌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일은 네가 도맡으라면서 줄곧 가정교육을 가르치겠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부모가 없어서 잘 사는 방법을 모를 테니 자신이 가르쳐주겠다면서 제 이름을 놔두고 그놈의 야라는 호칭을 부르면서 저에게 심부 수업을 시키셨습니다. 저 순간 무슨 재벌집에라도 시집을 온 줄 알았어요. 저 혼자 밥 해먹고 산 지가 오래라 밥 한 끼 정도는 무리 없이 차려낼 수 있는데도 제 멀쩡한 밥이 질척거린다면서 밥그릇 안에 새밥을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집어쳐넣어 버린 적도 있었고요. 저도 퇴근하고 나서 몸이 힘듦에도 내 서방 밥은 직접 지어주고 싶다면서 혼자 주말에 작정하고 반찬도 만들어보고 새김치도 담가서 줘봤어요. 그게 다 맛이 없고 심지어 저는 모르겠는 생선 비린내가 어디서 난다며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그 사이에 또 와서는 제 반찬을 다 꺼내보다가 그걸 또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런 적이 신혼 초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음식 때문에 시어머니랑 처음으로 멱살을 잡고 싸울 뻔했습니다. 부모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내가 자취생활을 하며 혼자 밥해 먹고 산 게 무려 10년이 넘는데 음식 갖다가 트집을 잡는 걸 보니 그냥 처음부터 제가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들 때문에 결혼을 허락했구나 싶은 감이 딱 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고아여도 그렇지 매일같이 저를 만날 때마다 나는 부모가 없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지 못했을 테니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을 하며 제 속을 열불나게 긁어버리는 시어머니가 참 고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무렇지 않게 밥을 서로 떠먹여주는 듯한 사이좋은 고부인 척을 해댔고 그럴 때마다 제 표정은 남편 앞에서 도저히 관리가 되지 않아서 늘 썩어 문드러졌죠. 도저히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고서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도 2년 내내 제 앞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시집살이를 당하다가 제가 딸아이를 임신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저를 향한 시집살이란 명분의 괴롭힘을 멈추셨어요. 갑자기 임신했던 사실을 알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발길을 끊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 자식의 새끼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며느리 태교를 잘 시키고 싶으셨는지 얼굴도 비추지 않고서는 어쩌다 가끔 연락만이 왔어요. 임신 중인데 그냥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옆에서 소홀하지 말고 밥을 잘 차려주라는 잔소리도 하셨고 친정엄마가 있는 애들은 애들을 잘 키우는데 너는 어떻게 태교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제 귀에다 대고서 한숨 소리를 크게 내시고는 전화를 끊기도 하셨습니다. 딸아이를 출산하고 나자 제 눈에는 저 어릴 적이랑 쏙 빼닮은 아이였는데 자기 아들과 쏙 빼닮았다면서 친정피 안 섞이고 우리 집 피가 더 섞여 천만 다행이다. 라는 소리를 가족들 앞에서 했다가 저희 남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당하기도 했고요. 듣기 싫은 소리만을 저리 해대니 어머님을 보는 게 속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안 보고 싶은 마음에 다니는 직장도 절대로 그만두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편의점 출근을 해야 하고 저도 출근을 해야 하니 아이를 맡겨놓을 곳이 제대로 없더라고요. 처음이와 육아휴직을 냈기에 당연히 제가 집안에서 책임지고 육아를 도맡았지만 복귀를 하게 되면서는 그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을 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편의점 손해를 보더라도 아이가 커가는 걸 옆에서 직접 보고 싶다면서 알바생을 하나 더 고용한 채로 집에서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아이를 봐주기로 했고요. 그렇게 교대로 서로 아이를 보며 나름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이겨내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퇴근을 하고 있는 길에 말이죠. 야! 라면서 대뜸 소리부터 지른 어머니는 방금 저희 집에 갔다가 남편과 아이가 둘이서만 있는 꼴을 보고 속이 뒤틀린 건지 어떻게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애가 집에서 저렇게 애를 보고 있냐. 이 지경으로 애를 봐야 했으면 네가 일을 그만두던 거 해야 할 거 아니냐. 라면서 일을 구태여 다니면서 남편이 육아를 하게 만드는 저를 가지고 막 흉을 보는데 정말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일 쉽게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해야 돈을 벌죠. 남편이 편의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쩔 때 마이너스를 찍는 편의점도 많아서 웬만한 생활비는 제가 낼 때도 더 많아요. 저라도 벌어야 나중에 아이한테 학원 하나를 더 보내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용돈 한 번 더 드리지 않겠어요? 라면서 최대한 잘 이야기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가정교육을 운운하면서 소리를 지르다 전화를 끊으셨고요. 제가 집에 도착을 했을 때쯤 골목길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쳐버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저를 그곳에서 내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뭘 받길래 화가 나셨나 싶어서 남편이랑 통화를 하며 물어보는 중이었다가 앞에 어머님을 보자마자 놀래 어머님! 라며 대답을 하고는 통화를 종료했어요. 멀리서부터 기집애가 진짜 부모 없는 티를 가지가지 낸다. 라며 혼을 내면서 걸어오는 어머님의 말씀에 숨이 턱 막히려는 그때 어머님께서 저의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았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세차게 말입니다. 대가리를 얻어맞고 멍해진 저를 향해 어머님은 애미애비 없는 걸 요리하는 걸로도 그리 티를 내더니만 내 이럴 줄 알았다.
한 집안의 아내가 사는 방법을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네 남편한테 뭘 잘해줄 수가 있겠어. 엄마가 없는 애가 그걸 보고 배웠을 리가 없지. 내가 이래서 널 좀 가르치겠다고 쓴소리 좀 하면서 힘들어도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려고 한 건데 그새를 못 참고 지 사방한테 꼰질러서는 지 CMA를 개망신 시키더니 이젠 또 지 일이 중요하다고 지 새끼를 바깥일하는 남편한테 처먹힐 생각을 해? 야, 너 도대체 뭐야? 내 자식 힘들게 살게 하려 작정하고 나타난 거지, 너. 너 일부러 멀쩡한 우리 집 쳐들어와서 좋은 기운 다 빨아먹고 고아라며 덕지덕지 붙어있는 지 부모 죽은 혼까지 다 끌고 와서 우리 괴롭히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야, 입이 있음 말 좀 해봐, 이년아. 라며 정말 이 길고 엄청난 욕짓거리를 쉬지도 않고 뱉어내는데 너무 서러웠던 건 제가 이 말들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슬퍼 죽겠는데 내 부모의 죽은 혼까지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내면서 저를 욕보인 시어머니께 우라통이 터져서는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까지 표독스러울 필요 없잖아요. 제가 싫으면 싫다고 그냥 말하고 이혼하라 하세요. 저도 어머님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두고 싶지 않아요. 이혼하고 소송을 해도 제가 어머님 때문에 승소하고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지금 아시겠어요? 라면서 눈에는 눈물이 입에선 침방울이 막 튕겨나오면서 억울하고 속상해 죽겠다며 제 가슴을 쳐댔습니다.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께 매질이라도 하면서 피눈물을 쏟아버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내 어머니 버린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마음속에 성거하게 나란히 공존해 있던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고. 라는 말과 함께 저를 향해 걸어오는 남편의 모습이 무서워. 나 아니야. 그냥 어머님이 너무 말씀을 심하게 하셔서. 라며 나를 오해하지 말라고 막 변명을 하는데 그때 남편의 손이 위로 올라가더니 제가 아닌 시어머니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글쎄 남편이 시어머니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면서 자기 손을 바짝 펴서는 그 입을 틀어 막아버린 겁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요. 여기 우리 동네라고. 이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식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엄마가 뭐라고 이 사람한테 부모가 없네만으로 욕을 퍼붓는 거야. 엄마가 뭔데? 라면서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서 앞서갔고 한 손에는 저희 애기까지 꼭 안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애기를 제가 안겠다면서 남편에게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집안에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주 개쪽 개망신을 제대로 당했습니다. 사람이 무식하고 배운 게 없으면 인성이라도 좀 멀쩡하던가. 어찌 된 게 엄마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사람이 배운 거 없는 걸 팍팍 티내면서 사시냐고요. 이 사람 부모님은 살아생전 엄마보다 좋은 대학에 좋은 일하고 사시던 분이셨고 안타깝게 요절만 하신 것뿐이지 엄마 같은 사람이 죽은 영혼 어쩌고 하면서 함부로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낼 분들이 아니라고요. 자식 쪽팔리게 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제가. 라면서 분을 못 참고 시어머니 주변으로 집안의 물건을 던져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의 멀쩡한 어깨를 쥐어잡고 흔들어대다가 머리채가 흔들어지는 꼴을 가만히 지켜보기도 하고 정말 며느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도 아닌 지 아들한테 아주 개쪽을 당하며 혼이 났고요. 그걸 보고 있는 저는 통쾌하고 상쾌해서 정말 짜릿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러다 시어머니가 혼절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을 만큼 머리가 흔들리는 바람에 오죽했음 제가 가서 남편한테 진정하라고 몇 차례 말리기도 했다니까요.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혼을 낸 게 아닌 듯한 남편이 몇 번을 더 얘기해야 하냐고 라면서 결국 자신이 사준 듯한 저렴이 명품 가방까지 어머니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대자 시어머니가 아니 그것만은 라면서 급히 말리겠다고 그 가방줄을 쥐어잡는데 제가 그만 너무 얼척없는 시모의 태도에 웃음이 터져선 풋 하고 현우 터진 소리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한다. 라면서 저도 모르게 진절머리가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그런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께 가지가지 한다고 이 옆했네야. 정말 가지가지 하면 산다. 내 부모님 살아계셨음 절대로 너 같은 것한테 귀한 나 시집 안 보내셨어. 살아계시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라면서 결국 안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저를 따라 나오겠다면서 시어머니를 황급히 끌어내서는 집 밖으로 나왔고 시어머니를 그냥 닫힌 현관문 밖에 세워두기만 하고는 저를 쫓아오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셋이서 어디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들어가자면서 동네 카페를 찾아간다고 요유히 걸어가는데 저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내가 이러고 가면 무슨 낯짝으로 여길 다시 오겠냐. 면서에 애처로이 붙잡는 어머니께 남편이 다시는 오면 안 되죠. 이 집 명의 다시 이 사람 명의로 돌려놨어요, 제가. 그런 집까지 뒤에서 벌려놓고서 어떻게 지금까지 내내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 없이 집에 올 생각을 다 하셨어요? 라면서 비아냥거리자 어머님은 급기야 저를 향해 쳐다보면서 결혼 후 생전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시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걸 미련스레 주둥이를 자꾸 나불거렸구나. 하면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심지어 무릎을 꿇으려 하는데 제가 그냥 보기 싫다고 그냥 사과고 뭐고 아무것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서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철저히 무시해버리고는 저 혼자 애를 안고서 마저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뒤를 졸래졸래 쫓아왔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잠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길로 저 처음 임신했을 때처럼 제 앞으로는 먼저 연락을 하려 하지도 않았고 또다시 아들한테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겁을 먹고는 남편이 거는 전화도 제대로 받지를 않더라고요. 제 앞에선 저한테 쪽팔리다면서 더더욱 나타나기 힘들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손 안 대고 코를 풀었는데 이게 과연 잘한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돌아가신 내 부모를 욕보인 시모가 지 아들한테 어깨가 틀어잡혀 머리를 헤드뱅뱅 하던 그 꼴은 제가 절대로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인생 헛살은 시모를 증명한 순간이라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 캡처해 시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생각날 때마다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